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선별단지로 찾아왔고요. 40편이에요 벌써. 힐스테이트 등촌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에 분양이 많죠. 바로 지난주에도 당산 리버파크가 있었고 서울은 아이파크가 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당산 리버파크에서 9호선 기준 한 4정거장 정도 가면 있는 등촌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아파트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분양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모집 공고 뜬 것도 보면은 얘 말고도 상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라든가 방배동에 들어가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라든가 서울 분양들이 좀 줄줄이 지금 있습니다. 올해 중반기만 하더라도 서울 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좀 이제 간간히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이 11월 29일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들이 또 있었죠. 기준금리를 갖다가 2번 연속으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인하를 했고요. 내수 경기가 좀 부진하던 이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들 50개 단지가 넘는 단지들이죠. 묶어서 10몇 개 개발지구고 단지 숫자로는 50개 단지가 넘는데 그에 대한 연선도 곧 제작해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힐스테이트 등촌역 서울 분양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고 영상입니다. 공고가 떴죠. 일단 힐스테이트 등촌역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노래 가사에 나오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는데 왜 같은 하늘 아래라는 한 줄 평을 썼냐면요. 바로 지난주에 당산 리버파크 분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9호선 당산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위성으로 오시면 여기가 등촌역이거든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들어가는 거기서 염창역, 신목동역, 선유도역 지나면 당산역이에요. 한 4정거장이죠. 그쵸? 이 당산역과 정확히는 이제 영등포구청역과 당산역 사이에 들어간 게 당립학이었는데 이 입지 괜찮다 그랬죠.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같은 하늘 아래라는 말을 썼냐면 여기 분양가랑 당산 분양가랑 염창도 오늘 좀 볼 건데 염창역 주변의 아파트 시세랑 등촌역 주변의 시세가 좀 차이가 있어요.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당산 쪽이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당립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대표적인 이전까지 대장이 이었죠. 당산역 바로 앞에 있는 당산 삼성레미안 4차가 있는데 그 위에 이 당세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들어가면서 대장제를 넘겨줬다는데 이 당산 4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구축이긴 하죠. 2003년도 들어왔어요. 20년 차인데 얘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정고점을 뚫고 있죠. 항별로 보면은 정고점을 뚫었어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뚫었고 중대형도 지금 뚫었습니다. 이런 거 보셨고 지난번에 여기 단지 여러 군데 비교해드렸습니다. 그건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염창이나 등촌 쪽으로 가면은 그 정도가 조금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당립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당립학이 입주 좋고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규모에서 조금 아쉽고 분양가가 상승기 주변의 상승기를 반영해서 나온 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서울은 아이파크랑 같은 청약이 있었는데 두 단지 모두 공이 통장이 2만 개 정도씩 들어왔어요. 둘 다 잘 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 등촌역 쪽은 좀 이따 비교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주변 아파트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게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조금 나아준 분양가이기도 해서 조금 더 부담은 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산에 비해서는 등촌이 좀 떨어지죠. 입지는. 왜냐면 위성도 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산 쪽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호선과 9호선 그다음에 5호선까지 다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한 단지란 말이에요. 입지가 상당히 좋았죠. 당립학이. 반면에 오늘 들어갈 등촌역에 들어가는 이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9호선 등촌역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보는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바로 옆 지역인데 기축 아파트의 시세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게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보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로 일단 한 줄평을 적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힐스테이트 등촌역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단지 측면에서는 조금 빠져요. 500세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중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대단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핵심 단지 강서구 쪽에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재건축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쪽 당연히 바로 옆에 목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발표가 바로 엊그제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 쪽도 이제 재건축도 이루어질 것들이 많은데 얘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분양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바로 옆에 목동도 있고 마곡도 있고 해서 여러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당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세권입니다. 등촌역 9호선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분양 좀 보이죠?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 재보기를 해보시면요. 7번 출구에서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대략 500m 이내 거리에 가까운 데서 재면 이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m권 이내에 위치하는 도보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단지는 아닌데 서울에 들어가는 신축이고 역세권이라는 측면에서 나름 하반기 경지성 갖출 가능성이 있죠. 더구나 최근 서울의 분양 성적을 보면요. 지난주 당립학이나 서울은 아이파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만 개가 넘는 통장들이 무조건 일단 들어온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따라서 얘도 충분히 투자성이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단지로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선별단지로 선정을 했죠. 일단
지역 관심도 좀 전에 말했지만 강서 지역 재건축이 있습니다. 강서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양천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분양가에 있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따라서 바로 옆에 들어가는 강서구에 들어가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분양가나 이런 측면에서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때 꼭 봐야 될 단지고요. 기타 화제성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남서 지역. 얼마 전에는 이제 금천구에 들어가는 아파트도 하나 비록 소규모로 있지만 한신도역을 한번 다뤄드렸는데 이쪽 분양가들이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아무래도 저희 수분양자 입장에서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관심도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화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이 더 중심이겠죠. 이 단지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반 경치는 갖출 거고 투자성 갖출 거냐, 이걸 중심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등촌역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좀 특이하게 12월 6일 금요일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월요일날 특공하고 화요일날 1순위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다음 주 금요일날 1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특공이 있다. 좀 특이하게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은 좀 전에 보셨지만 등촌역까지 500m 이내 도보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호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뭐 여기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하게 되면 강남까지 지난번에 당산역이 한 30분대 끊긴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한 40분대로 끊기겠죠. 강남 쪽까지. 더군다나 이 당산역까지 오게 되면은 내정거장이죠. 염창, 신목동, 선유 지나서 당산역에 오게 되면 2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북 쪽, 광화문 쪽 진출도 어렵지 않아요. 좀 더 오시면은 이제 여의도역이고 충분히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의도에서 5호선 갈아탈 수 있어요. 그 5호선 타면은 마포라든가 역시나 강북 쪽, 광화문 쪽 진출 용이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3대 업무지구로 불리는 광화문 쪽이라든가 여의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강남 쪽까지도 9호선 타고 쭉 가면 되니까 1시간 이내, 뭐 40분 정도 이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왼쪽으로는 바로 옆쪽에 마곡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업무지구로의 어떤 직주 근접성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호선 등촌역까지 거리가 500m니까 이 단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투자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규모급 중규모 단지다, 딱 중규모 단지인데 특이한 거는 15층짜리 최고층 15층이에요. 그보다 낮은 층도 있고 15층 최고층으로 해서 12개 동이나 들어갑니다. 아마 이거는 이쪽이 김포공항이 가깝죠. 이쪽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고도 제한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높지 않은 층으로, 이런 층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동호수 배치도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최고층이 15층이고 13층, 11층, 7층짜리도 3동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높은 단지보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개인 취향이라 봐야겠죠. 여하튼 상당히 동수는 많이 들어갑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이 중에서 274세대가 일반 분양,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가 일반 세대,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나왔습니다. 입주 시기는 26년 10월입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일반적인 분양 대기 기간은 3년을 좀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고 2년 뒤에 입주해야 된다. 이런 자금 마련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이니까 분상제 아니죠. 그래서 분상제 적용 안 되니까 재담청 제한도 없고 거주문도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 1년 들어간 거 평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입주 공고문 보시면 일단 세대수는 59A하고 84가 주력입니다. 84A가 각각 89세대, 90세대 정도씩 나왔고요. 전체 274세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죠. 84형이 나름대로 도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가장 좋아하시는 판상형 A형도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층은 아니에요. 고층은 아닌데 대신에 얘는 층수 자체가 낮잖아요. 이 핑크색이 지금 84A거든요. 보시면은 중층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전체 높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층들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이 푸른색 계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BC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까지 거의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형C형은. 분양가는 59에서 주력인 A형 같은 경우에 10억 3배, 10억 정도에서 11층 이상, 고층의 경우에는 11억 4천선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형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84A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에서 5층이 14억 정도, 5층입니다. 84A는. 반면에 이제 11층 이상인 B형, C형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 정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59형이 10억에서 11.4억까지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입니다, 이건. 옆에 VS하고 14.4억을 써드린 건 뒤에서 한번 이제 비교해드릴 건데, 지난주에 분양한 강리팍, 얘 기본 분양가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적어드렸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3억 정도 납니다. 전철이 한 4정거장 차이 나는데 함정거장이 거의 1억 정도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84형은 좀 전에 보셨지만 기본 분양가가 13.1에서 14.5억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비는 59형 1,000만원, 84형 1,300에 나왔습니다. 에어컨은 4기 기준 710, 5기 기준 930. 에어컨은 일반적인 수도권 분양가에서 많이 확인드렸죠. 분양가 주기에서 비슷하게 나왔고요. 확장비는 대략 1,000만원 정도 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1,000만원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옵션에서 근데 좀 이제 4,500에서 5,500인데 힐스테이트잖아요.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옵션이 많이 붙어요.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4,500에서 5,000 정도면 고급 옵션이
옵션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선택 무상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가전은 다 빼죠. 제가 어느 단지나 가전은 어차피 들어갈 때 입주 박람회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 이용하시기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주방 같은 경우에 고급화 놀태가 있고 트랜스포밍 월앤 퍼니처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보시면 59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주방 가구 고급화에 들어가는 거겠죠. 트랜스포밍 월앤 퍼니처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비구가 써있는데 거실 주방 복도 포세린 타일을 포함하고 냉장고 옵션에 따라 상판기를 달아줄 수 있다 그랬는데 여하튼 이게 1864만원 즉 1900돈 2000돈에 가까워요. 얘 하나만 하더라도. 얘 84형 같은 경우에는 2000에 가깝죠. 1930까지 나옵니다. 요게 주방 가구 고급화했을 때. 따라서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이런 그 1군 단지들의 어떤 특징인데 특히나 서울에 이런 게 비중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59 같은 경우에 포세린 타일 이런 거 깔았을 때 200돈 84형도 한 300돈 강마루하고 이제 포세린 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현관 중문 같은 경우에 자동형에다가 다른 거 좀 붙죠. 뭐 가구 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붙으면은 59에 이게 340 정도입니다. 그냥 자동 주문이 보통 250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온경과 가구 판넬, 신발장 하부 조명 같은 좀 고급화되는 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3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욕실 고급화는 보통 300에서 500 사이인데 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400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 같은 경우에 59는 360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벽체에서 엔지니어 스톤에 칸스톤을 쓰느냐 세라믹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원래는 세라믹 쪽이 좀 비싼 데에는 칸스톤 이걸 하게 되면은 오히려 59A가 8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급 브랜드의 어떤 고급 옵션들이 들어가서 좀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 59형은 4500 83은 5500 정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선택 200짜리 300짜리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일단은 무조건 비싼 걸로 다 때려박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실 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단지는 물론 내가 여기서 계속 실거주 할 거다 하면 다 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저는 항상 그렇듯이 풀옵션 가장 비싼 놈으로 때리박은 가격으로 일단 계산해 드리죠. 따라서 확장 59형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1000만원에 이거 700 이거 4500 합하면 거의 6000돈입니다. 되게 합하면 59형의 경우에 따라서 기본 분양가 10억에서 11.4억에다 더해버렸습니다. 따라서 10.6억에서 12억에 나왔다. 뭐가? 실질 분양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S 써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당연히 똑같이 제가 유상 옵션 다 때리박은 가격으로 계산해 드렸거든요. 걔는 14.7억에서 15.1억이었어요. 실질 분양가가. 걔는 오히려 51형이 있었거든요. 좀 작은 거죠. 21평 정도 되는데 51형 같은 경우가 10.8억에서 11.5억이 나왔거든요. 즉 당립학의 51형과 비슷한 가격으로 59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립학 59형에 비해서는 대략 3억 정도 아까 기본 분양가도 그랬는데 실질 분양가도 3억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형 같은 경우에 1300에 이거 900 더면 거의 2500에 이거 5500 더면 거의 8000돈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8000 더해버렸습니다. 기본 분양가에다가 따라서 13.1억에서 14.5억에다 8000 더하니까 13.9억에서 거의 14억이죠. 15.3억 정도가 힐스테이트 능천역 84형의 실질적인 분양가다. 다만 여기서 옵션 제가 다 때리박은 거예요. 비싼 걸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는 조금 싸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갖다가 완전히 다 하시진 않으니까. 여하튼 뭐 다른 단지도 근데 요 최고가 풀옵션 다 박은 걸로 항상 계산해드리기 때문에 요걸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금은 10% 중도금 이자 부분은 똑같고요. 평면도는 무난하다. 사실 오늘 나왔어요. 얘네가 오늘 그랜드 오픈했기 때문에 평면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9A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보여드렸죠. 전형적인 59 형태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방에 드레스룸을 넣어주는 대신에 작은 방 두 개를 주던가 안방에 드레스룸을 안 넣고 반대편 방을 드레스룸으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에 방을 다른 거 하나만 쓸 수 있는 거. 얘는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침실 여기 안방이겠죠. 욕실이 붙어 있으니까 대신에 드레스룸이 없죠. 그래서 바로 건너편만 여기서 이제 침실 3으로 표시되는데 여길 보통 드레스룸으로 이용하게 되죠.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방 따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무난한 스타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9B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스타일. 침실에 보통은 드레스룸이 들어가지고 작은 방 두 개 내주는데 얘는 좀 특이한 건 안방에 발코니를 이용해야 되나? 여하튼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나왔다. 이거는 다른 최근 나온 트렌드에 비해서는 작게라도 여기다 드레스룸 하나 넣어주거든요. 이게 조금 아쉽게 나온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B형이고 84A 중층까지면 그래도 세대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층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이제 4베이는 아니에요. 3베이의 마통풍 형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실은 3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침실 여기다 2개 넣어주고 여기다가 알트 넣어주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얘가 확장 변화형인데 그렇게 되면 침실 삽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기본형 그다음에 확장형 있고 확장 변화형 업그레이드가 2개 될 수 있게 되는데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침실 요거 자체가 2개 자체가 꽤 크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B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뒤집어
집어넣은 형태다. 좀 더 A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베이의 맛통풍. AB형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형도 고축 나눴거든요. C형 같은 경우에 이제 타워형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심실 쪽을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복도 팬트리가 이쪽에 작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나온 평면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배치도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습니다. 84A 고축은 없죠. 근데 84B도 비슷했어요. 형태가 이 주황색 오렌지색 진한 거가 이제 84B거든요. 두 라인 정도 있는데 그래도 고층까지 있습니다. A형과 거의 평면도 차이 없었죠. 타워형이 C형은 많이 있죠. 59가 이 푸른색 계통인데 얘는 뭐 여러 층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B는 전부 일반 분양 돌려줬는데 세대수 자체가 얼마 안 돼요. 14세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보면은.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 무난하고 동호수 배치도도 그래도 재건축 치고 괜찮게 나와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은 중규모 단지급에 들어가는 피트니스, GX, 골프연상,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숲 같은 게 이제 현대 쪽 힐스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나오는데요. 다음에 얘는 특징적인 게 지하에 안 들어가고 1층, 2층 그리고 지상에 들어가줍니다. 그래서 2층에 피트니스, 그래서 여기 창문들이 보이시죠? 런닝머신 타면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하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X룸 들어가지고 또 다른 1층에는 이제 골프 연습장과 샤워실은 각 층에 남녀 하나씩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작은 도서관이 지하에 들어가고 아이숲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놀 수 있는 공간인데 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 라운지도 하나 들어가줍니다. 라운지는 간단하게 뭐 카페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정도가 아닐까라는 예상이 가능해요. 따라서 얘가 전체 500세대 규모 중규모 단지잖아요. 중규모 단지에 들어가는 거 다 잘 갖춰서 들어가 주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면 그 지상 쪽에 얘네들을 배치해줬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차는요. 이건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온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보를 보니까 1.24대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거 보니까 1.44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44대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과거 자료에서 제가 찾았던 1.24대를 써놨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44대면은 괜찮지 않은가?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차 대수 많이 넣어주기 힘들거든요. 따라서 1.44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24대면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1.44대라는 정보가 어제 오늘 뜨고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등촌초 백석중 010 그리고 강서도서관 내가 써놨는데요. 얘 보시면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등촌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유성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돼서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백석중학교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등촌초, 그 다음에 바로 옆에 019 초중고가 그냥 맞붙어 있어요. 단지 옆에. 따라서 뭐 거리 질 필요 없겠죠. 거의 초품화급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낡은 감은 있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서도서관이 여기 위치합니다. 따라서 이런 도서관이 바로 옆에, 단지 옆에 있는 것도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어차피 중학교에서는 학원인데 학원을 좀 잘하시는 목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셔틀 당연히 다닐만한 거리입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대충 돼도 3km 정도이기 때문에 다 다닐만한 거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학원 이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적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단지고요. 편의성은 어차피 서울입니다. 서울은 제가 웬만한 대회 아니면 편의성은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가면 다 있어요. 편의성 갖고 따질 동네는 아니죠. 서울 자체가. 그럼 이제 분양가 착하게 적절하냐 이걸 판단해봐야 되는데 이거 고민할 거는 많습니다. 고민할 게 많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최근에 분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여기 맨 끝에 써놓은 게 이번에 분양은 힐스테이트 등촌역입니다. 26년 예정, 입주되기에는 2년 정도 남았고요. 윗줄이 59형이고 아랫줄이 84형입니다. 이번에 유상 옵션 다 포함한 거 4,500, 5,000 다 때리박은 가격입니다. 59형 10.6억에서 12억 정도에 나왔고 84형은 13.9억에서 15.3억에 나왔습니다. 어디 비교해 드릴 거냐면요. 얘는 여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등촌역에서 한정원에 가면 있는 염창이 있습니다. 염창역.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도 있고 준신축급으로 5년 된 이편한 세상 염창이 있거든요. 얘가 있고 염창 꿈의 그린 1차 얘는 구축입니다. 20년 차 나게 되죠. 근데 얘네들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비교해 줄 거고 거기서 좀 더 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당산 리버파크, 탕리팍 거의 일주일 차 두고 지금 분양했거든요. 얘 분양가 물론 얘는 84형은 없고 59형만 있었습니다. 얘 비교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센나라고 해서 당산에 레미안 4차가 대장이었는데 그 대장 바톤을 이어받은 애거든요. 신축이죠. 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얘도 59형이 있는데 걔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 당산 레미안 4차 원래 대장 얘는 구축이죠. 2003년 들어왔습니다.
있습니다. 얘는 84형이랑 비교를 해드릴 거고, 로켓 마에스트로라는 놈이 있어요. 이건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 등촌역까지 여기서 한 500m 거리였잖아요.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여기 있거든요. 여기 롯데캐슬 위너스도 있는데 얘가 좀 더 비슷한 거리여서 롯데캐슬 위너스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리라서 한 500m급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얘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안 써놨는데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1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등촌역까지 거리는 이번 분양은 힐스테이트가 훨씬 좋죠. 좀 전에 500m 거리였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데에서도 700m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이놈입니다. 등촌 현대 아이파크 1단지. 좀 전에 제드렸지만 이번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에 비해서는 등촌역까지 거리가 좀 더 멉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힐스가 500m급 이내라면 등촌 현대는 그보다 한 200m, 300m 정도 더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2004년 들어간 구축입니다. 20년 됐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84형이 있어요. 59형 없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9억 5천 10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최근이 좀 8월 10월이니까. 또 다른 형 같은 경우에도 9억 1천, 9억 2,500, 9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또 다른 형 107A 같은 경우에도 9억 4,500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3년도 겁니다. 따라서 105 B하고 C가 있는데 얘를 보시면 요걸 좀 보시고 넘어가세요. 가격은 정리해드렸는데 얘가 전고점에서 21년 말에 전고점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아직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C형도 그렇고 B형도 마찬가지죠. 왜 이걸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당입학 평가할 때 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하늘아래였잖아요. 반면에 당산 쪽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면 삼성 레미안 4차, 얘가 이제 과거 대장, 얘도 구축이에요. 2003년 들어간 놈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109형, 84형이 보시면 이미 전고점 뚫었습니다. 확실히 뚫어버렸죠. 그래서 16억 2천, 17억 4천에 거래된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당산 금호올림, 얘도 구축이긴 한데 얘도 106형 보면 전고점이 떨어졌던 게 다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당산 유보라 팰리스도 단지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시면 이제 거의 전고점에 가까이 가고 있죠. 즉 대장 레미안은 이미 뚫었고 그거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염창 쪽에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 건데 두 개거든요. 이편한상 염창, 얘는 위치 좋아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염창역까지도 멀지가 않고 왼쪽 등촌역까지 멀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데 그 거리 자체가 300m급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단지 바로 앞에 아니면 거의 초록색거리에 가까운데 얘가 준신축이거든요. 19년도.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발사형률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거의 뚫을락 말락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죠. 얘는 이제 B형인데 얘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당산이나 염창 쪽은 특히나 역세권 가까운 놈들은 이미 전고점을 뚫거나 거의 뚫기 직전인데, 좀 전에 보셨죠? 등촌에서 좀 머네. 현대 아이파크 얘 같은 경우에 구축이긴 하지만 아까 레미안도 구축했잖아요. 레미안 4차도 당산역 옆에. 얘는 좀 전에 한번 확인했지만 아직 전고점 못 뚫고 있고요. 전고점 근처도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승하려고 하는 기세는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조금 기세는 보이는데, 좀 전에 당산은 이걸 뚫었었고 염창도 여기 가까이 전고점 가까이 갔었거든요. 얘는 그러진 못하겠어요. 등촌 쪽. 얘뿐만 아니라 로켓 마에스트로도 거리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얘도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고 있죠. 조금 상승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전고점 가까이는 아직은 못 갔다. 왜냐면 전고점이 거의 13억 6천인데 지금 12억 4천 1억 정도 아직은 벌어져 있죠. 즉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당산 쪽 훨씬 더 입지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2호선, 5호선, 9호선 3개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어요. 대장부터 시작해서. 염창 쪽은 이제 막 거의 도착했고 뚫을락 말락하고 있다. 다만 등촌 쪽은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갔다. 특히나 등촌 쪽에 좀 먼 놈들일수록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그 상황에서 등촌역이 그래도 가까운 힐스테이트 등촌이 나오는데 얘 분양가를 보시면, 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염창역 있죠. 한 정거장 차이 나는데 이 염창 이편한상 염창 좋아요. 염창역하고 등촌역 둘 다 300m권 얘 있는 아파트인데 얘 5구형이 요거 가격이거든요. 11억 5천에서 12억 7천 최근 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비슷하게 나왔죠. 조금 싸게 나왔어요. 등촌역이 최고층 쪽 빼놓고는 10.65개 나왔으니까 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4형 같은 경우에는 염창이 13.5에 14.2억인데 힐스테이트 등촌이 13.9에 15.3억 분양하거든요. 얘는 좀 비싸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5구형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다음에 염창 꿈의 그린 1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2000년도 구축입니다. 이거거든요. 얘는 완전 최고세권이죠. 염창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400세대 규모 중규모예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등촌과 비슷하죠. 규모는 4,500세대니까. 이 같은 경우 5구가 있어요. 5구가 11억 선, 11억 2,500, 11억 선 초반 정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84 같은 경우에는 13.5억 정도에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얘는 대신 구축이에요. 20년 차나죠. 왜냐면 얘는 2005년도에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근데 얘 지금 5구형 보면은 요 가격이거든요. 10.7에 11억. 이번 분양가가 등촌역 요거란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84형은 역시나 등촌역,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등촌역이 좀 비싸요. 그럼 20년 차이가 나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이쪽을 좀 기준으로 해서 염창 쪽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당산 쪽에 비해서 이거 당산이거든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신축이랑 지난주에 분양한 이제 당산 리버파크인데 얘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3억 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염창 쪽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난번에 당산 리버파크는 바로 앞에 들어간 당세나 같은 당산에 있는 거 이제 기준 잡아서 나왔었잖아요. 여기 그죠? 요거하고 요 가격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랬었는데 힐스테이트 등촌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아직 주변 아파트가 당산 쪽만큼 기축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갖다가 조금 낮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당산 레미안사차는 여기 당산의 대장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당산역 바로 앞에 있는 놈이고요. 그러니까 로케 마에스트로가 있어요. 롯데캐슬 마에스트로가 있어요. 등촌역 같은 경우는 얘죠. 등촌역까지 거리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번에 분양 힐스테이트 등촌하고 얘 같은 경우가 1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대략 한 7, 8년 차이 나게 될 것 같은데 입주했을 때 최근 실거래가가 5구 같은 경우에 10억을 찍었거든요. 10억 6천도 찍었네요. 그 다음에 84 경우에는 12억 4천을 8월 달에 찍었고요. 7월에 10억 이상 거래 있고 4층짜리 좀 저층이 10억 6천에 10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리해드렸는데 이 정도거든요. 바로 옆에 거리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해요. 19년도에 들어간 지금 현재 5년 차 나고 20년 들어가면 한 7, 8년 차 나는데 얘가 지금 5구형이 10억에서 10.6억 그 다음에 84가 12억에서 12.5억이거든요. 얘보다는 좀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구형은 많이 비싸지 않은데 84형은 얘에 비해서 한 2, 3억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등촌 아이파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거리번에 얘보다는 얘가 요거거든요. 84 기준으로 5억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고민할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염창이나 당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온 느낌이에요. 특히나 5구 같은 경우에. 근데 반면에 바로 등촌역 주변에 있는 비록 구축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 구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준신축 얘에 비해서는 좀 비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맞을까? 이거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 따왔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원 아이파크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얘가 5구형이 10억에서 11억이었고요. 84가 13.5에서 14.8억, 15억 정도 갔거든요. 얘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얘랑 5구형이 1억 정도 좀 비싸게 나왔죠. 그럼 얘하고 비교했을 때 당립학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원 아이파크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결과도 한 2만 개씩 들어갔는데 그래도 서울원 아이파크는 강북 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9호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힐스 등촌이 나쁜 거냐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사실은 좀 애매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쪽 염창이나 당산보다는 싸다는 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차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싼 거거든요. 염창이나 당산 리버파크에 비해서 염창이나 당산 쪽에 있는 구축들 이런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딱 바로 등촌 쪽에 있는 아파트 비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있죠. 염창이나 당산은 올랐어요. 기축 아파트들이. 근데 등촌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 딱 얘 분양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이게 동네가 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또 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세 형성이 당산 쪽부터 뭡니까? 정보 좀 뚫었고 염창은 거의 뚫었습니다. 등촌 아직은 뚫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당립학의 5구형이 이랬거든요. 14.7에서 15.1억. 근데 이번에 등촌역 84형이 13.9에서 15.3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당산 5구형 좋잖아요. 세 개의 노선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 5구형을 갈 것이냐 아니면 9호선 도보권인데 2호선과 5호선을 하려면 환승해야 되는 여기 힐스 등촌 83을 갈 거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미 당산 리버파크는 떠나간 버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백 대 1로 완판이 됐으니까. 자, 따라서 투자 가치 평은 이렇습니다. 실거주는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초중고 다 가까이 있고 목동하고가 멀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실거주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직주근접 9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2호선, 5호선 환승도 가능하고요. 서울에 있는 그리고 왼쪽에 마곡도 있고 서울의 거의 모든 업무 권역을 갖다가 40분대 이내로 다 끊을 수 있다. 강남 쪽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실거주 당연히 나쁘지 않고요. 투자가치 쪽에 있어서는요. 당립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주변이 아직 정보점 상승 적게 있다는 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변 아파트보다 조금 비싸게 나온 감이 있지만 나쁘지는 않은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립학 59형을
4억을 갖다가 넣으셨던 분들은 여기 84형도 넣어보실만 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게 당립학 59, 얘가 등촌역 84거든요. 다만 얘도 리딩 단지는 역시 아니죠. 왜냐면 저는 당립학도 그랬지만 당립학은 입지구 뭐 리딩급이에요. 근데 규모 때문에 리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500세대급이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도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따라서 리딩 단지급은 아닌데 반사익은 다 먹을 만한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쁘진 않은 단지다. 따라서 청약할 만한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립학 590이나 얘 840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도 590은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나온 감은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가 투자가치 평가에 들어가죠. 얘도 힐스테이트잖아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스 등촌역의 미래 가치는요, 일단 목동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 선도단지들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상계라든가 목동 쪽도 걔네들 움직임,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설왕설래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1기 신도시 선도단지 얘기하면서 재건축들에서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동발 부동산이 얘한테도 추후에 미래 가치 얘기한 거니까 지금 이거는 목동발 어떤 재건축들의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최근에 이제 서울 분양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되는 대로 서울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서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일단 강남 쪽이 중요하죠. 강남 9평 60억, 얼마 전에 이제 엄멜리가 쳤잖아요. 9평에서. 물론 그게 이제 안정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50억대에서 매물들 나오고 있고, 근데 얘가 만약 60억 선에서 안정화가 언젠가는 되겠죠.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미칠 영향, 왜냐면 그거는 이제 레벨별로 순차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목동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한테도, 그다음에 당산 리버파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서울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거다. 왜냐면 얘가 자체만으로서의 어떤 리딩을 할 만한 독립적인 어떤 미래 가치 요소가 있지는 않아요. 뚜렷한 호재가 있다던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얘의 미래 가치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줄 평은요, 서울 분양에 가는 자다, 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립학도 잘 됐고 서울은 아이파크도 잘 됐습니다. 강북에 있는데도 잘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 서울 분양 다뤘던 것 중에 잘 안 된 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얘도 당연히 잘 될 겁니다. 따라서 서울 분양에 가는 자 제가 근데 써놓은 거는 이 기세가 언제까지 가는지 계속 봐야겠죠. 지금 기준금리 인하라는 요소,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그 기준금리 인하가 꼭 좋은 의미에서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내년에 대출 규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 분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이 흘러가는가 이거 계속 봐야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루어질 서울 분양은 다음 주에도 또 몇 개 있거든요. 전부 다 여기에 속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부사항이 있어서 다양한 종목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라든가 입지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평형 같은 거 오히려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저는 입지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지 이름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좀 더 그래 양해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인 거 항상 유념하시고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델하우스 말고 현장, 현장. 아파트 들어갈 자리 꼭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과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거거든요.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서울 분양이 많습니다. 괜찮은 분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분양 말고 수도권에도 괜찮은 것들이 좀 나오던데, 공고가 그 소식 갖고 좀 더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